자, 강철님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강철님 저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통일중매권 때문에 바쁘셨죠? 예, 요새 바빴습니다. 네. 정관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고 네. 회의록들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네. 바빴죠. 늘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 안 하시고 조금 뭐 자꾸 일상에 저기 좀 집중하고 싶다 하시지만 놔주지 않죠. 네. 아이고 저도 옆에서 뵙지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뭐 강철님이 하셔야죠. 근데 또 오늘 그 북녘의 정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북에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결정했고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당대회는 네네네. 당의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이 나가야 될 방향 그런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될 때, 그 당에서 또 무슨 조직 문제를 봐야 될 때, 이럴 때 열죠. 그러니까 당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렇죠. 당대회는. 예. 그리고 또 덧붙여서 그 당과 국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노동당의 의사 결정 그리고 정책 결정이 북조선 사회의 어떤 그 나라의 움직임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을 그죠. 그 당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저희가 전에도 이제 정보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당대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은 7기 6차 전원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7차 당대에서 조직된 네. 그 중앙위원들, 그러니까 정치국위원, 그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위원들 네네. 이런 사람들로 조직된 그런 전원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전원회의. 그래서 7기 6차 전원회의 이렇게 하거든요. 7차 당대회 이후 치러진 여섯 번째 대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7차 당대회가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이어받고서 이루어진 첫 번째 당대회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내년에 또 당대회를 연다. 뭐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7차 당대회 때 네네. 그 5개년 계획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집행하는 그 단계였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5월에 열렸거든요. 그러면 2021년이면 5개년 계획을 완수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1년에 여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월에 열겠다고 했던데 네. 어떤 뉴스들 보게 되면 5월에 열어야 되는데 무슨 1월에 그러니까 4개월 앞당겨서 1월에 연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뭐 그 미국이 대선을 보고 네. 정책 결정할 것이다. 새로운 이렇게 썼던데 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맞추자면 네. 그러면 미국 대선에 맞춰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자게 되면 네. 오래 하는 게 옳죠. 좀 늦게 잡아서 천천히 네. 시간을 두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은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노선. 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공산당, 네. 소련 공산당에서 그 후르쇼프가 네. 이게 뭐라 말하던가요? 후르쇼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탈린 이후에 네. 사후에 자리를 잡은. 네. 수종주의 할 때도 네. 북은 소련을 깠습니다. 네. 소련 공산당이 수종주의적 그 임항동에 대해서 네.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할 때 그러면서 문화대혁명 하면서 그 우리 중국 동포들 네. 그 탄압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도 북에서는 그 중국 공산당 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상에서 네. 자기의 그 간첩선, 그러니까 그 정보 뭐라 하나요? 간첩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푸에블로호. 네네네. 그 60년대 초에. 네. 아니 그런 이런 그 간첩선을 네네. 띄우고 정보함이죠. 정보함. 네네. 네? 정보 수집함. 그걸 바치고 북에다 바치고 잘못했다 빈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조선이. 네. 그 푸에블로 사건 터졌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인정하고 네. 사과하고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돌아간 그런 기록이 그다음 있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많았죠. EC-121 격추의 맞습니다. 정찰기. 네. 거기도 승무원이 29명인가? 그 시체 누구밖에 못 건졌습니다. 네.
그것도 두 개 다 빌고 와서 자기네 수색해서 직접 누구밖에 못 건졌죠. 그런 나라입니다, 북은.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눈치 안 본다. 그래서 그 뭐 천리마 운동도 그 이렇게 소련의 지원이 이제 많이 빠지면서 네. 북한이 이제 주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수정주의를 하면서 소련이 네,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 소련을 비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련 공산당이 살아있을 때는 네.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 거지 소련이 그 입김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 나니까 그 많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또 경제는 빨리 발전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그리고 또 기본 중공업이 아닙니까? 중공업을 우선하고 네.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이런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벌리게 됐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뭐 사회주의권 블록, 네. 그래서 이제 북조선 사회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맹 블록. 네, 그렇죠. 블럭 불가담. 블럭 우리는, 불가담. 네, 블럭 불가담 운동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이제 그런 중요한 고비고비마다의 어떤 정책 결정들 때마다 이 당대회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 시기에는 이제 당대회를 쭉 갔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으로 바뀌어서는 당대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네네. 그 80년도 6차 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6차 당대회에서 그 사회주의 건설이 10대 전망 목표라는 걸 제시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회주의 건설이 10대 전망 목표를 달성해야만 7차 당대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 10대 전망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물론 이 국제사회의 그 경제 제재가 가장 큰 그 걸림돌이었죠. 네. 그래서 그걸 관철하지 못하다 나니까 그 당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새로운 후계자가 그 등장하게 되면서 네. 그리고 또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해서 무력과 핵강국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7차 당대를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 건설이 10대 전망 목표를 네.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랬지만 우리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내세우고 당 대표자 회의에서 당전원 내에서 결정한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내세우고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그 전략적 목표가 곧 핵강국 건설이죠. 그러다 나니까 그 핵강국 건설을 선포하게 되면서 7차 당대를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차 당대에서 5개년 계획을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또 선포했고 5개년 계획 이제는 그 2021년이면 마지막 단계니까 네. 그러면 2021년에 이제 그 8차 당대를 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1차부터 6차까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1차부터 4차까지는 비교적 자주 당대회가 열렸고 네. 그리고 이제 5차가 61년 그다음에 6차는 80년 그게 네. 마지막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열리지 않았고 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강철님 옆에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6차 때 제가 틀렸으면 조금 또 지적을 해주시고요. 6차가 1980년에 열렸고 네. 그리고 이제 10년 주기로 열린다 그러면 한 1990년쯤 열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89년 베를린 없어지고 그죠? 베를린 장벽 사라지고 이제 사회주의권이 막 변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고난행군 시기로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안 열렸는데 이제 2016년에 7차가 열렸고 이제 4년 8개월 만에 이제 내년 1월에 8차가 열린다는 소식인데 네. 엄청 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뭐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이거를 조금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그 어떤 당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네. 그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야, 니네가 뭐 자꾸 절차적 이런 걸 따지면 우리가 한번 그걸 지켜주겠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거랑 상관없나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네,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어도 만약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예상치 않던 이런 난관들이 생겼죠. 네네. 코로나. 네네. 예? 그것처럼 그런 그 예상치 않던 이런 그 난관들이 생기게 되니까 네. 그 5개년 계획 수행에 그 지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그게. 네. 그러다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방향을 그건 당대 자체가 네.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대회를 여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 이런 걸 제시하려고요. 그래서 그 내년 1월에서 당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접해서 그 이제 북한이 어떤 모습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내년 1월이면 네. 그 북에서 네.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좀 기다려지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주목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당의 어떤 뭐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렇지 경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5개년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시인했다고 그래서 또 남쪽에서는 많이들 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무슨 경제 실패에 대한 인정을 했다. 네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죠. 어쨌든 북은 네. 지속적으로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조금씩.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북에서는. 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그 무슨 이 남한이 우리 자본주의 이 계산 방식대로라면 네. 뭐 GDP 얼마 발전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 네. 거기에 비하면 그 많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북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 거죠. 북은 네. 예전부터 북은 자립갱생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족 경제, 자립적 민족 경제이기 때문에 뭐 심지어 그 이야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에 그 뭐 싸울 때도 우리는 나사못 한 개도 남의 거 쓰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자체로 만든 자기 힘으로 만든 위성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자립적 민족 경제가 토대가 확고히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에서 제일 그 북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원유거든요. 원유. 네네. 근데 원유를 그 경제 제재에서 가장 강하게 그 차단하고 있죠. 봉쇄하고 있죠. 원유 들어가는 걸. 네. 그래서 북에서는 지금 탄소 하나 화학공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탄소 하나라는 게 C1. C1. 아, 탄소 하나. 네, 네네. 탄소 하나. 그걸 석탄 공업화. 네. 우리는 아, 예, 예. 그 북에서 오래전부터 석탄 공업화는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제 고등중학교 다닐 때 6학년의 화학 시간에 네네. 석탄 공업화에 대한 걸 배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석유화학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북에는 석유가 안 나니까 네. 아, 석탄 공업화, 석탄 중심으로 화학 공업을 일으킨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그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어쨌든 5개년 계획 그 방향에 그러니까 그 5개년 계획에 속해 있던 거죠. 이제 탄소 하나 화학공업 같은 경우도 탄소 하나 화학 공업도. 예,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그걸 건설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건설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부 도달하지 못한 목표들, 네. 그게 바로 인민생활이죠. 근데 그 인민생활은 경제 봉쇄가 풀려야 많이 풀리는 거죠, 그게. 근데 그렇지만 경제가 지금까지 경제 봉쇄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확실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제가 보면서 지금 최근이라기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임명된 그 이후부터 보면 네.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인정할 거는.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 신년사 할 때도 나와서 이렇게 그런 행동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그 욕망은 크고 이렇게 그런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뭐 사죄드림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허리 90도로 굽혀서 네.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 잘못한 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쉽습니다. 그래 보면 참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그렇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항상 1월에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2019년에는 한번 2020년이 네, 그렇죠. 2020년에 한번 건너뛰었죠. 네. 2020년에 건너뛰었는데 그거 건너뛴 게 그 전에 무슨 회의를 했죠. 북에서 당에서 뭘 했더라.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에서 네. 그 토론안, 그러니까 본인이 토론한 그걸 신년사를 대체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신년사는 없습니다만 2018년도, 19년도 신년사는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강철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남한에서 이렇게 아니면 외신이라고 해서 결국 뭐 남한에서 이렇게 다 돌아간 얘기입니다만 왜곡되거나 자의적으로 편집된 소식들 마시고 꼭 저희들 얘기를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1차 자료들을 요즘은 유튜브에서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저희 또 왈가왈부 보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이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북한이 변할 것인가, 북이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내년 1월에 이 8차 당대회를 과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쨌든 지금 북 보면 자꾸 이제 북한 붕괴론 이거 뭐 90년대에 나온 얘기인데 그게 아직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뭐 어느 분 말씀처럼 북한 붕괴론은 붕괴됐다. 그래서 북을 더 이상 경제 제재로 막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개방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그리고 국제사회는 과연 어떻게 국제사회 한 일원으로서 그 북을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조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 북한도 내년 1월 당대에서 북이 어떻게 나아간다는 어떤 그 진로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북한 붕괴론은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우리 전투 승리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첫째 진지입니다. 진지. 네.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될 참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진지. 둘째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싸울 병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가 무기 전투 기술 기제입니다. 네. 이게 3요소거든요. 네. 이 3요소만 있으면 그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같은 거죠. 네. 영토가 있고 인민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영토와 인민을 인민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토대인 경제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가지가 있는 한에는 절대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붕괴론이라는 건 완전히 그건 허무한 거라는데요. 그리고 북쪽 사람들 자체가 조선노동당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고, 자기 조선노동당과 자기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붕괴론이라는 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란데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고 부정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이라든지 북한을 제외하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남과 북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어떤 국제 정세와 흐름과 세계사적 인류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남한 사회가 변해가듯이 북을 같이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흐름을 이렇게 물길 공사를 하듯이 그런 길을 같이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가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해야 된다.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해야만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통하면서 북이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회에서 좋은 점들만 받아들여서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죠. 우리 남한 사회도 하루아침에 민주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국제사회와 함께 가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는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북을 딱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을. 너희들은 이럴 거야라고 이제 고정관념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북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다 조선민족입니다. 한 핏줄을 나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북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늘 잊지 마시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민 손 잡지 뭐 뿌리치지 말고 우리 잡은 손 끝까지 같이 한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 그 매스 게임에 나왔던 그런 어떤 구호처럼 잡은 손 굳게 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흐름을 조금 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방향이 당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꼬가 우리 몇 개월 남은 동안 우리 쪽에서도 남한 쪽에서도 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는 이 정도 할까요? 네. 또 다음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당대에 대해서 더 깊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